모던 서울은 기존에 화려하고 굉장히 성장한 대한민국의 얼굴을 보여주는 서울이라는 도시가 아닌 익숙하지만 잘 알지 못했던 낯선 서울의 상처들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과정은 트라우마적으로 억압되어 있는 역사적 상처들을 만나면서 서울이라고 하는 공간을 다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는 의미에서 특별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국주의와 자본주의는 근대적 시간에 삶의 양태를 규정짓는 구조적인 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전에 한양이라는 공간의 사람들은 신분제, 농경제사회 이것에 근간을 둔 삶을 살고 있다가 제국주의 침략과 함께 시작된 근대적 공간의 변형, 자본주의 확장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철도가 놓이게 되고 이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삶의 공간들이 철도 부지로 인해서 쫓겨나게 되죠. 그렇게 철도가 놓이는 과정에 강제로 동원되기도 하고 아니면 헐값의 임금을 받으면서 스스로 동원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논과 밭이 사라진 자리에 들어오기 시작한 공장지대의 공장 노동자로 고용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제국주의와 자본주의라고 하는 일련의 연장선이 사람들의 삶의 형태 속에서 바뀌어진 서울 도시 공간이 서로 뒤섞이면서 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역사적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게 억눌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특징적인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용산이라는 곳을 들 수 있습니다. 지금의 용산은 재개발이 끝난 후에 굉장히 화려한 야경을 자랑하는 도심으로 변화했죠. 그렇지만 용산이라는 곳은 제국주의 침략 과정의 가장 첫 번째로 변형되는 공간이기도 했어요. 러일 전쟁기에 일본이 한반도 군사화 전략을 수립하면서 군용 부지로 점했던 곳이 현재의 용산 미군기지에 해당하는 장소였습니다. 해방 이후에 그곳이 미군기지로 전환되었는데 이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일본의 제국주의 정책에 의해서 땅을 뺏기고 심지어 거기에 있었던 조상들의 묘가 파헤쳐지는 것들을 직접 보면서 저항을 하기도 했지만 일본 헌병의 압도적인 무력 앞에 속수무책으로 땅을 뺏기게 되는 과정을 겪었는데요. 현재 화려한 용산에서는 보이지 않게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서울에서 볼 수 있는 트라우마적 기억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곳들은 서울에 굉장히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코리안의 역사적 트라우마 중에서 현재 가장 규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분단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현재 분단된 국가 시스템에서 살아가고 있는 국민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코리안의 역사적 트라우마 3가지 중에서 근원적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은 식민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리안들이 근대를 맞이하면서 자신들이 마주하게 됐던 국가는 그들 스스로 통치하는 국가가 아니라 일본 제국의 식민지민이라고 하는 민족과 국가가 불일치하는 과정의 경험으로 이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식민을 극복한 해방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똑같은 좌절을 반복하게 된다는 문제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남과 북이라는 2개 혹은 반쪽짜리 국가가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억압당했던 그 시간을 벗어나는 하나의 국가였어야 했는데 다시 한번 민족은 하나지만 국가는 2개 그런 좌절을 반복하게 경험하게 되면서 분단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식민과 분단 트라우마는 그렇게 연동이 되어 있고요. 현재 분단 국가가 유지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국가폭력 과정에서 트라우마가 반복되면서 지금의 역사적 트라우마로 자리 잡아서 전승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1945년 8월에서 1948년 8월까지 보이지 않게 된 목소리를 따라가는 스토리를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이 길은 동대문에서 장충동, 남산에서 서울시청, 그리고 광화문에 이르는 경로를 따라서 해방을 맞았는데 분단을 또 경험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의 분열과 대립, 저항과 좌절, 그런 목소리들이 지금은 보이지 않게 된 것들을 드러내면서 걸을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분단과 분단의 시간 속에서 서울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목소리를 냈는지 이 길을 따라 걸으면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천드립니다.